아저씨, 제발. 그만하세요. 새벽 3시, 아파트 관리실 문 앞에서 들려온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20년 경비 생활 중 가장 큰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아내를 7년 전에 먼저 보내고 아들 녀석은 미국에서 가정을 꾸렸으니 저는 이곳 관리실이 집이나 다름없습니다. 김 아저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네, 조 선생님. 출근하세요? 아침 7시 301호에 사는 조영민 교수가 인사를 건넵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신다는 분인데 언제나 정중하고 예의 바릅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홀로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 김 아저씨.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못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요? 아니, 그냥 제가 잘못 들은 것 같네요. 조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관리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9월 15일 새벽 2시 30분 복도 끝에서 발소리. 9월 22일 새벽 3시 10분 지하 주차장 문 개폐 소리. 10월 3일 새벽 2시 50분 계단 쪽 인기처. 이 아파트는 총 5개 동 120세대가 사는 곳이었지만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이미 절반 이상의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건물 전체가 텅 빈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상했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청력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있다 보니 신경이 예민해진 거라고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고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해. 저는 CCTV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예정이라 관리비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이 아파트의 CCTV는 절반이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작동하는 카메라는 정문과 주차장 입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 47분. 또, 저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관리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비상구 유도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딸깍, 딸깍. 계단 쪽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지만 또렷한 구두 굽소리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발소리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벽을 훑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축축한 공기만이 피부를 스쳤을 뿐입니다. 이게 대체... 그때 3층 복도 끝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작은 물건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핸드폰 줄에 달린 작은 열쇠고리였습니다. 은색 하트 모양의 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떨어뜨린 거지? 저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관리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파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조 교수는 불안해 보였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301호 앞을 지나갔습니다. 김 아저씨? 마침 조 교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 네. 조 선생님, 어젯밤에 또 이상한 소리 들으셨어요? 조 교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들으셨어요? 아저씨도? 네, 새벽에 복도에서 발소리 같은 게. 역시. 조 교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저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 집으로 올라오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1호는 깔끔하게 정돈된 원룸이었습니다. 벽면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조 교수는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건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사실 이 아파트에 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네, 제 누나 말입니다. 20년 전에 이 아파트에 살았어요. 저는 커피잔을 든 채 조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누나는 당시 28이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혼자 이곳 407호에 살았죠. 그런데 조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밤 누나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흔적도 없이. 경찰 조사도 있었지만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어요. 가출로 처리됐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절대 가출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조 교수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는 은색 하트 모양 열쇠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니셜 J. 조지은. 이게. 저는 주머니에서 어젯밤 주운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조 교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디서 이걸? 어젯밤 3층 복도에서 주웠습니다. 그럴 리가. 이건 누나 거예요. 제가 누나 25번째 생일에 선물한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누나가. 조 교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조 교수가 이 아파트에 온 이유를, 그리고 밤마다 들리는 발소리의 의미를. 조 선생님, 혹시 누나분이 사라진 날이 언제였습니까? 2005년 10월 17일.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10월입니다. 20주기가 되는 해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저씨, 제가 이 아파트에 온 건 우연이 아닙니다. 재건축 공고를 보고 일부러 들어왔어요. 누나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 아파트에는 비밀이 있어. 조 교수는 거실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누나의 일기입니다. 사라지고 한 달 후에 집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발견했어요. 경찰에 제출했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일기장을 펼치자 삐뚤삐뚤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2005년 9월 30일. 오늘도 그 소리가 들렸다. 새벽 3시쯤. 복도를 걷는 발소리. 처음엔 위층 주민인 줄 알았는데 5층은 비어 있다. 관리실에 말해야 하나? 2005년 10월 5일.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걸 봤다. 벽 쪽에 누군가 서 있었다. 아니, 서 있었다기보다는 숨어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까? 나를 본 것 같았는데 금방 사라졌다. 2005년 10월 12일.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다. 밤에 이상한 소리 못 들었냐고. 아저씨는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아저씨 표정이 이상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2005년 10월 16일.
오늘 407호 옆집 빈집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분명 비어있는 집인데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안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무서워서 그냥 왔다. 이 아파트에 뭔가 있다. 그게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다음 날 조지우는 사라졌습니다. 아저씨, 저는 믿습니다. 누나가 이 아파트 어딘가에 있다는 걸. 그리고 밤마다 들리는 발소리가 누나라는 걸. 조 선생님. 아니, 아닙니다. 귀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도 비과학적인 것은 믿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아파트에는 분명 비밀이 있습니다. 누나를 사라지게 만든, 그리고 지금도 숨겨져 있는 비밀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비밀이.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와 조 교수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관리실에 보관된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당시의 관리비 대장, 입주자 명단, 민원 기록. 이게 뭐지? 먼지 쌓인 파일 속에서 이상한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긴급 보수 공사 기록 2005년 10월 20일. 위치 4층 복도 및 407호 인근. 내용 벽체 균열 보수 및 도배. 시공 박건설 대표 박만수. 조지은이 사라진 지 3일 후에 공사가 있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공사를? 저는 조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선생님, 혹시 누나분이 사라진 직후에 아파트에 공사가 있었다는 거 아셨습니까? 공사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4층 복도 쪽이었답니다. 벽체 보수라고. 전화기 너머로 조 교수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지금 당장 만나요. 4층으로 올라가요. 30분 후,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4층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407호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경비 마스터키로 열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문을 열자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 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누나가 마지막으로 본 장소. 조 교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상한데요. 제가 거실 벽을 두드렸습니다. 뭐가요? 소리가 달라요. 여기만 묘하게. 톡톡톡. 다른 벽들은 단단한 소리가 났지만 거실 한쪽 벽은 미묘하게 공명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혹시 안쪽이 빈 건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조 교수가 벽지를 조심스럽게 뜯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벽지는 쉽게 찢어졌고 그 아래 하얀 석고보드가 드러났습니다. 이건 석고보드 색이 달랐습니다. 다른 벽들은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상대적으로 깨끗했습니다. 나중에 바른 거예요. 20년 전 공사. 우리는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부숴야 합니다. 조 교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법 파손이. 아저씨, 제 누나가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낮, 우리는 망치를 준비했습니다. 재건축 예정이니 어차피 부술 건물이라는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쾅당, 쾅당. 석고보드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벽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시신도 유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만든 비밀 공간처럼. 그리고 그 안에는 낡은 배낭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누나 거예요. 조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여는 순간 우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두꺼운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파일을 열자 수많은 문서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사진들. 이 사람들은 사진 속 인물들 중 하나가 낯익었습니다. 이 사람, 20년 전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사람 아닌가요? 제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이곳에 왔지만 관리실에 남아있던 오래된 사진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누나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조 교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건 횡령 증거잖아요? 네. 봐요. 이 거래 내역들. 아파트 관리비가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들입니다. 액수도 엄청나네요. 5년간 총 3억 원 이상.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누나는 이 비리를 알게 된 거군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은은 우연히 이 비리를 알게 됐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조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배낭을 벽 속에 숨긴 건 범인이겠죠. 증거를 숨기기 위해. 그럼 누나는 어디에? 우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관리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의 관리소장은 이미 오래전에 이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밤마다 들리는 발소리는 뭘까요? 혹시 조지은이 정말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도 어김없이 새벽 2시 50분. 딸깍, 딸깍.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누구세요? 이번에는 분명히 봤습니다. 계단 쪽으로 사라지는 희미한 그림자를. 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5층, 옥상으로 향하는 문.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저는 문을 밀고 옥상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옥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헛된 짓인가? 저는 한숨을 쉬며 돌아서려는 순간 옥상 구석 물탱크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와요. 망설임 끝에 한 사람이 물탱크 뒤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당신은? 여성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얼굴 반쯤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경찰 부르지 마세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저는 그냥.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알고 싶었어요. 제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 언니라고요? 저는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20년 전 이 아파트 403호에 살았어요. 그리고 407호에는 조지은 언니가 살았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지은을 알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친했어요.
같은 층에 혼자 사는 젊은 여자들이라 서로 의지했죠.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 박지민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니가 이상한 걸 조사하고 있다는 거.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이요. 언니는 회계사였거든요. 숫자에 민감했죠. 그래서 알아챈 거군요. 네. 어느 날 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지민아,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방 침대 밑을 확인해봐.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어. 저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박지민은 울먹였습니다. 사흘 후에 언니가 사라졌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경찰한테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냥 가출이라고 했죠. 그리고 며칠 후 제 집 앞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입 닥치고 싶으면 이사 가라.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사를 갔죠. 그리고 20년간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돌아온 겁니까? 재건축 소식을 듣고요. 이 아파트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언니 흔적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몰래 들어와서 돌아다녔죠. 혹시 뭔가 남아있을까 싶어서. 밤마다 들리던 발소리의 정체였습니다. 조지은의 동생을 아십니까? 동생이요? 영민이요? 그럼요, 알죠. 언니가 정말 아끼던. 지금 301호에 살고 있습니다. 박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당장 내려가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301호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301호 거실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 교수는 박지민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민 누나, 정말 오랜만입니다. 영민아, 이렇게 컸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한 증거들을 모두 공유했습니다. 그럼 범인은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이철수라는 사람이군요. 조 교수가 정리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었어요. 지은 언니도 그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박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철수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2006년쯤 갑자기 아파트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망친 거죠, 분명히.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잠깐만요. 박지민이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한데요. 이철수는 혼자 일한 게 아니었어요. 분명 공범이 있었을 거예요. 3억 원이 넘는 돈을 혼자서 빼돌리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공범이요? 네. 그리고 벽 속에 배낭을 숨긴 것도 이상해요. 왜 굳이 407호 벽 속에? 그냥 버리거나 없애면 될 텐데. 우리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혹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공범이 아직도 이 아파트에 있는 건 아닐까요? 두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말도 안 돼요. 20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재건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증거가 안전하게 보관되는 셈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꺼낼 수 있고요. 그럼 재건축이 결정되자 불안해진 거군요. 조 교수가 무릎을 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박지민 씨가 나타나자 더 불안해진 거예요. 혹시 증거를 찾을까봐. 그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건가요? 박지민이 두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내일 낮에 다시 만나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 20년 이상 산 사람들을 찾아봅시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관리실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2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명단. 총 5가구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설마.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201호 김영수. 7년 전에 돌아가신 제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아내는 제가 이 아파트에 경비로 오기 3년 전부터 이곳에 살았습니다. 정확히는 2001년부터. 여보가 조지은을 알고 있었을까? 저는 집에 보관해둔 아내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일기장들, 그리고 한 권의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관리비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매달 납부한 관리비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10월부터는 이상한 메모들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2005년 10월 관리비 이상.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2005년 11월 관리소장에게 문의. 전기세 때문이라고 하는데 납득 안 됨. 2005년 12월 다른 동 주민들도 비슷한 불만. 뭔가 이상함. 아내도 눈치챘던 겁니다. 관리비 횡령을. 그리고 2006년 1월 마지막 메모. 407호 처녀가 사라졌다는 소문. 경찰도 왔다 갔음. 관리소장이 갑자기 그만뒀다는 얘기도. 혹시 관련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수첩을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이건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내 필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김영숙 씨,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갖지 마세요. 당신 아들 미국 유학 잘 되길 바란다면. 협박장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위협받았던 겁니다. 아들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했던 거죠. 여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 전 아내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 교수와 박지민을 만났습니다. 제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과 협박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협박한 사람이 공범일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 아파트에 있어요. 우리는 나머지 4가구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관리실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불이야. 저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4층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407호였습니다. 안 돼. 저는 소화기를 들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다행히 불은 크지 않았고 금방 꺼졌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우리가 벽을 부쉈던 곳 주변이 특히 심하게 탔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한 거야.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겁니다. 아저씨. 조 교수가 뛰어 올라왔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하지만 누군가 불을 질렀습니다. 범인이. 우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는요? 작동하는 게 없어요. 4층은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젠장.
바로 그때 1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깍! 박지민이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박지민은 현관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기, 누군가 저를 쫓아왔어요. 누구요? 얼굴은 못 봤어요. 어둠 속에서. 하지만 분명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그만하라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범인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보낸 겁니다. 더 이상은 위험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박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조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어요. 배낭 속 서류들도 불에 탔고 이제 남은 건 증언뿐이에요. 하지만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어떡하라고요? 함정을 놓아야 해요. 조 교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범인을 끌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지민이 미끼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407호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고 큰 소리로 말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범인이 나타날 거라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숨어서 지켜볼 거니까요. 조 교수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박지민은 407호로 올라갔습니다. 저와 조 교수는 각각 복도와 계단에 숨었습니다. 박지민은 일부러 큰 소리로 전화하는 척했습니다. 응, 진짜야. 벽 속에 또 다른 증거가 있었어. USB야. 조지은 언니가 숨겨둔 것 같아.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서 제출할게.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모를 겁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패인가? 조 교수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계단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발소리. 누군가 4층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전등을 꺼고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중년 남성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는 407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 있던 박지민은 놀란 척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구세요? 조용히 해.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USB 내놔. 무슨 USB요? 시침이 떼지 마. 조지은이 남긴 USB. 어디 있어? 모르는데요. 거짓말. 바로 그때 저와 조 교수가 뛰어나갔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전등 불빛이 남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당신은 501호에 사는 박만수였습니다. 20년 전 공사 기록에 나왔던 그 박건설 대표.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주민이었습니다. 박만수 씨, 당신이었어요? 조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만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켰군. 왜 그랬어요? 왜 조지은을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박만수는 비웃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여자가 멋대로 사라진 거지. 거짓말. 박지민이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당신 때문에. 증거 있어? 박만수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난 그냥 이철수 소장 밑에서 일했을 뿐이야. 아파트 공사 말아먹었지. 그게 다야. 하지만 벽 속에 배낭을 숨긴 건, 그건 이철수가 한 거야. 나한테 부탁했지. 이거 좀 벽 속에 넣어달라고. 난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 횡령 증거였더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지. 나도 공범이 된 거야. 박만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철수는 도망갔어. 해외로 튀었지. 나한테는 돈 한 푼 안 주고. 난 그냥 여기 남아서 숨죽이며 살았어. 혹시 누군가 발견할까봐. 재건축이 되면 모든 게 묻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불을 지른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무서웠어요. 20년간 간직한 비밀이 들통날까봐. 조지우는 어디에 있어요? 조 교수가 다가갔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철수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마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간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도 겁먹고 증거를 숨긴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언니는 정말 살아있을 수도. 박지민이 울먹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합시다. 조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2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끝낼 때가 됐네요. 20년간 숨어 사는 것도 지겹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왔습니다. 박만수는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조영민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조지은 씨를 찾았습니다. 조 교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조지은 씨는 2005년 당시 경찰에 제보하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관리비 횡령이 단순 사건이 아니라 더 큰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변 보호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누나는 살아계십니다. 지금 제주도에 계시고요.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조 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누나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2주 후 서울역 광장. 저는 조영민, 박지민과 함께 서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니, 박지민이 소리쳤습니다.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40대 후반,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20년 전 사진 속 그 소녀와 똑같이 맑았습니다. 지민아, 언니, 영민아. 조지은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조영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매는 2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여보, 당신도 알았겠죠? 조지은이 살아있다는 걸. 그래서 그렇게 안심하고 떠난 거였나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저녁, 작은 식당. 우리 4명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김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조지은이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진실을 알고 싶었으니까요. 아저씨 부인분도 저를 도와주신 거네요. 침묵으로. 그랬나 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20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박지민이 물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했어요. 평범하게, 조용하게. 가끔은 외로웠지만 안전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이제 서울로 돌아올 거예요? 아니요. 조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주도가 이제 제 집이에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 쌓아온 삶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서울을 오갈 수 있겠죠. 숨지 않아도 되니까. 가끔 놀러 갈게요, 언니. 그래, 언제든지 와. 조지은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영민아, 네가 나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을지 알아. 고마워. 누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남매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빈 관리실에 저는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조지은이 살아 돌아왔어요. 당신도 기뻐하겠죠?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을 20년간 지켜준 거고.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한 사람의 목숨이 지켜졌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는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박지민이 언니를 찾기 위해 밤마다 돌아다닌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소리가 우리를 20년 전 진실로 이끌었습니다. 3개월 후 아파트는 철거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박만수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범죄는 없었고 증거 은닉 방조죄만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철수는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조지은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그날 밤들을 떠올립니다. 새벽의 발소리.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찾아, 진실을 찾아, 끝까지 걸어가는 발소리. 그리고 저는 그 소리를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것을 찾는 사람이 있는 한.